동키의 주식생활. 네, 안녕하십니까, 동키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 강경태님께서 요청 주신 종목 두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댓글로 달까 했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기에도 참 괜찮은 종목이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처음에 분석 요청 주신 종목이 아이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보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이쪽 부분에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그리다가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장기 평선인 241 이평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림이었는데요. 이 차트를 가까이서 보시면 이날이죠. 12월 10일에 장대 양봉을 세운 날 큰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사실상 250억이 큰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이 종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거든요. 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세웠고 심지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어느 정도 밀렸고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11선을 지지해 주면서 금요일날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이쪽이 돌파가 됐죠.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충분히 늘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져줘야 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쪽 라인까지 뚫어줬었고 종가는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돌파가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돌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좀 더 길게 보자면 앞전에 큰 산들이 있어요.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직까진 미지수예요. 하지만 거래대금 자체로 봤을 때는 꽤 큰 거래대금이 터졌고 이전에 고점을 세웠던 이 자리들보다도 큰 거래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다. 이 자리까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재무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왜 시가총액과 재무 차트까지 함께 보냐면 구독자님께서 지금 현재 직장 때문에 주식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어느 정도 홀딩하면서 나중에 스윙 아니면 중장기 투자로 보는 그런 종목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펀더멘탈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 재무 차트를 보게 되면요.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적자와 흑자를 넘나드는 기업이에요. 사실 흑자가 나도 분기에 한 12억 났을 때가 가장 잘 났을 때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분기 같은 경우에는 1억의 영업이익이 났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다행히도 굉장히 낮아요. 19%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만큼 유동 비율도 낮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낮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적자가 지속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로보테마가 어떻죠? 지금 현재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이 로보테마 자체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실린 부분이고요. 이 사업 모델 자체가 큰 수익이 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로봇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와는 별개로 또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나 이런 위험한 것들을 피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하고 재무의 안정성도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어요, 현재. 물론 지금 자체가 첫눌림은 아니지만 정배열에도 있고 이쁜 자리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돌파가 나왔고 추가로 상승이 나올 만한 여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정말 장기적으로 홀딩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매체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 회사가 재무가 아주 튼튼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뚜렷하냐?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이 회사는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그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오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하지만 몇 년 후까지 홀딩을 하는 전략이라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SM100셀이라는 종목인데요. SM100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차트 먼저 보시면요. 차트 자리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고가가 여기였고 종가가 이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물대를 통과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전에 상승했을 때와 준하는 그런 좋은 거래대금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첫 번째 눌림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슈만 더 붙여준다면 이 고점까지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저도.
지금 자리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차트를 길게 보시면요. 이 앞전에 큰 거래대금이 여기였어요. 이 산이 이쪽이었는데 이쪽에서 꽤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지금에서야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상승을 했을 때의 거래대금을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거래대금이 터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의 순매수 자체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최근에 상승했던 이 상승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는 개인이에요. 24일인 수요일과 26일인 금요일에 개인이 주가를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태님께서는 이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읽고 싶으시다면 이 개인이 사고 파는 거를 잘 보면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면 과감히 자르실 줄도 알아야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온다 싶으면 어느 정도 더 믿고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에요. 재무 차트를 보게 되면요. SMXL 같은 경우는 최근 분기에 적자였죠. 2억 원 적자였고 그리고 46억 한 분기당 최고치가 133억까지 영업이익을 찍었었는데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46%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3,500원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전제 조건이 또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의 대금이 실려서 더 큰 상승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잘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바이젠셀을 시초가에 매수하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시초가에 매매하기 좋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바이젠셀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반등이 한번 나오겠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 멈춰 있는데요. 굉장히 단기간에 큰 상승을 이뤄낸 종목이에요. 3,100원이던 종목이 17,300원까지 몇 배죠? 5배가 넘는 금액인데 아주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락을 또 급격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면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이 상승분, 바닥부터 상승했던 그 상승분의 가운데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이 가운데 지점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 종목을 이 고점인 17,000원대를 뚫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 이후의 차트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했던 지점까지의 가운데 부분에선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지금 가운데 정도 부분에 있죠. 물론 21선을 깨고 내려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의 가운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구독자 강경태님께서 요청 주신 종목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물론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에 제가 다 일일이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강경태님께서 말씀 주신 종목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주말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